자, 오늘 10월 24일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코스피도 잘 끝났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잘 급등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요즘에 이제 뉴스가 계속 이제 이재명 씨 뉴스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위기의 이재명, 반사이익 수혜주, 그래서 이번에 김동연, 이낙연 씨 거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한동훈 씨 거 잘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잘 맞췄다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좀 빨리 얘기를 해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그 김동연 씨 테마주하고 이낙연 씨 테마주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체크를 좀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금요일날 그 녹화 방송은 제가 꺼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서 보시던 분들만 봤고 뒤에 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비공개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못 보셨을 텐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주식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끄러운 쪽을 보지 말고 그 반대편, 그 건너편을 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좀 이어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죠. 잠깐만요. 예.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것부터 보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방산주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1% 상승 마감했고, 21선 밑에 계속 있었죠, 그죠? 이러다가 지금 21선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21선 위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21선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네. 코스닥 지수도 이제 21선 위에 걸쳐놨고 오늘 2% 급등 마감 잘 끝났습니다. 일단 이제 아침에도 상승 출발을 잘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좀 아슬아슬했는데 다행히 이제 플러스로 끝났어요. 근데 왜 이게 플러스로 끝났냐면,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오늘 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급등 마감한 이유를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 연준은행 그 지방 총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맨날 금리를 더 세게 올려야 된다, 많이 올려야 된다, 이랬던 그 연준 지방 그 총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속도 조절을 얘기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디 대학교 강연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 말 때문에 증시가 급등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하나가 말이 바뀐 거죠. 뭐라고요?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 말이 이제 슬슬 바뀌는 때가 올 거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최근에 미국도 9월 그다음에 10월 중순까지도 증시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니까 2달 정도 이제 주가가 계속 많이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특히 9월달, 10월달까지도 그죠? 많이 힘드셨죠. 그 폭락했던 이유가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잖아요.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혔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증시 폭락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 사람이 전에 미국 연준은행 그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미국 재무장관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미국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미국의 국채 금리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의 2년물짜리 국채 금리가 그래서 금요일날 급락했어요. 이 차트인데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국채 금리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보셔도 지금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2년물짜리 이게 급등해갖고 난리였는데, 이게 금요일날 2.8% 급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죠. 달러 인덱스도 급락을 했고, 네. 그래서 증시가 급등했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오고 그 덕분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죠. 자, 보시면 오늘 2.8% 많이 올라왔고 여기 매수 상위가 누구냐면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에서 제일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오늘 1위.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이렇게 매매 동향을 보면 10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말부터인데요.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중간에 판 적이 조금 있는데 조금 팔았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맨날 팔다가 요즘 좀 사요. 보험투신도 마찬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잡은 것인지 아직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60에서 위로 올라와 준다면 그죠? 네, 고생이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죠? 네. 이게 삼성전자가 60에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올해 1월 달이에요. 60에서는 파란색 선이거든요. 이거. 네. 60에선을 감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평상시에는 이평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늘 가르쳐 드리는데 지금은 좀 중요해요. 60에선을 잘 보시죠.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통상 60에선을 밟고서 올라가거든요. 네, 밟고 올라가요. 계단 올라가실 때, 뭐 높은 데 올라가실 때 보통 계단 밟고 올라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삼성전자 주가도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60에선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이렇게 폭락했었잖아요. 그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잘 안 들리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잘 들리세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쪽에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기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큰 충격이 있으면 이렇게 60일선을 깨고 떨어져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60일선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시세가 안 좋을 때는 60일선 밑에서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작년 11월, 12월 달에 잠깐 올랐다가 다시 60일선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 힘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0에선을 밟고 올라오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거의 여기 작년 말 나스닥이 폭등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60에선 밑에 있었어요. 이러니 주식이 재미없었죠. 삼성전자 주식이. 그죠? 네. 이제 60에서 한번 위로 올라오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자, 뚫고 나올지 아니면 다시 누를지 계속 보면서 여러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도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미국 증시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맨날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더니 그 연준 의장은 말이 별로 없고. 연준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 그 다음에 미국의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말이 살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잘 보시면 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증시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자 이걸 보세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조금 하락했죠. 달러도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웃긴 게 다우지수는 뭐예요?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주식시장이 이게 다우지수를 봤을 때 반등이 나오는 겁니까?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느낌으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반등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이거? 예.
그쵸? 반응 나오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중요한 거니까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가상화폐 쪽으로 한번 볼까요? 가상화폐를 보면은 잠시만요. 최근에 이게 가상화폐인데 최근에 가상화폐를 봐도 반등 나오죠, 그죠? 네. 여기서도 반등 세게 나왔고 돌려다지면 반등이 또 나온다고 그죠?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큼 코로나 근처처럼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요. 주식 그리고 뭐요? 요거 가상화폐. 근데 뭐가 반등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채권 가격 있죠? 채권 가격을 보면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만 하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채권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는 반등이 안 나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반등이 안 나와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할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환율하고, 그러니까 주식, 그 다음에 아까 가상화폐는 반등이 나오는데 환율 쪽이랑 채권 쪽은 반등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환율은 이제 미국이 달러를 강세를 만드니까 그런 건데 채권이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금요일날 그 녹화 끄고 한 얘기 있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쪽은 아직 덜 떨어진 거죠. 거품이, 부동산 가격 거품이 덜 빠지니까 그쪽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려고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주식시장 빠진 만큼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쪽은 아직 거품이 덜 빠져서 그거를 빼려고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조정을 주려면 부동산에 낀 버블, 그 가격 버블을 이제 없애려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돼요. 금리를 막 올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좀 사거나 거래를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게 이자가 비싸니까.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금리하고 채권 가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뭐 전문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시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최소한 이제 이 사이클, 그 순환하는 원리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얘기 넘어가죠. 네. 지금 이제 그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지난주에 그 한동훈 씨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네. 한동훈 씨 얘기를 하려고 하던 게 아니라 그 뭐예요? 이재명 씨가 요즘에 이제 사실 뭐 예정돼 있던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속도를 붙여서 지금 수사를 막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겠어요? 그 위기의 이재명이라는 제가 요즘에 그런 방송 제목으로 한 적이 한번 있었죠. 근데 오늘 또 그렇게 한 건데 이재명 씨한테 위기가 이제 닥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재명 씨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시거나 뭐 그럴 수도 욕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돈을 못 벌고 이재명 씨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그러면 이 반사이익을 얻는가? 얼마 전에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도 누가 반사이익을 얻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 제철소가 저번에 물에 잠겼어요. 그럼 누가 반사이익을 얻는가? 항상 생각하죠. 테마주는 어떤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사건이 터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평창 올림픽, 뭐 유치, 예? 아니면 대규모 무슨 공급 계약 체결. 얼마 전에 폴란드 뭐 대규모 방산 수출, 예, 어서 오세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호재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이벤트가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한번 내볼게요. 돌발 퀴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0년 전에 대충 10년 됐죠. 일본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겨났던 테마주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10년 이상 주식하시는 분 요즘에 별로 없거든요. 저녁 방송할 때 보면은 다 한 3년, 5년 미만이 많으셔갖고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터졌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움직였던 테마주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뭐가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저기 그 지진 났다고 하니까 일본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진 마시고. 저도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죠? 주식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네. 뭐가 바꿨어요? 해산물? 처음에 해산물 주가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 오염수가 저게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해산물 먹겠어요? 잘 안 먹으려고 그러지. 찝찝하게. 방사능 관련주들이 가긴 했죠. 일부.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죠? 뭐가 갔냐면 이런 게 갔어요. 자, 일본이 대지진이 터졌죠. 그래서 대지진이 터져서 후쿠시마 원전도 이제 하나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발전소들도 문제가 생겼겠죠. 그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스 공급을 하려고 해도 그게 혹시라도 이게 지진이 한번 크게 터지면 여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일본 국민들이 가스 이런 거 좀 불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스 이거 틀었다가 뻥 터지는 거 아니야? 가스 노출돼갖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 그래서 뭘 썼겠어요? 종이컵이랑 부탄가스를 많이 쓰지 않았겠어요? 얘 갖다 7번 찍어보시고 부탄가스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래서 부탄가스 관련주가 난리 났었다니까요. 캠핑 갔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테마주가 재밌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가 많이 갔냐, 이 대륙제관이 이게 부탄가스 만드는 적이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네. 대륙제관. 승일, 태양 이런 게 이제 그 저기예요. 부탄가스. 그죠? 여기 보시면 2011년도 거래가 여기 엄청나게 솟아있는 게 보이죠? 언제겠어요? 그렇죠. 그 일본 지진 터졌을 때가 3월달인데 그때 부랴부랴 상한가 한번 뽑고 잠깐 눌렸다가 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지진 터져서 지진 났을 때 일본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쌤통이다, 천벌을 받는구나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죠? 네, 그거보다는 반사익 수혜주가 뭐지? 예, 가스, 이게 저기 부탄가스가다니까 많아요. 이거하고 이제 그 피폭, 방사능 피폭했을 때 움직이는 거, 그거 이제 해독하는 거, 그거하고 그랬어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였다니까. 그 여름에 막 중국에서 이제 소금 사재기 한다는 소리가 들려갖고 소금 관련주도 막 사고 막 그랬어요. 내가 재미있게 확실하게 간 게까 이거 부탄가스. 이재명, 그러니까 일본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하지 말고 테마주가 뭐가 할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돼요.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재명 씨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뭐 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 그 오래된 국회의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는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일본 지진 터졌을 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한동훈 씨 테마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한동훈 씨가 발언이 좀 세진 거 아세요? 발언이 좀 세졌어요. 네. 이제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근데 오늘 보시면 그 한동훈 씨 테마주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이재명 씨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 아니라 그 유동규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넘버 3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잖아요. 대놓고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참 거칠게 하더라고요. 말려 죽이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실제 이재명 씨랑 그 측근들을. 그 내부에서 이제 틀어지니까 이게 절체절명이죠 이제. 네. 아무튼 이게 상황이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한동훈 씨 테마주가 뿜죠. 오파스네. 그죠? 어디까지 갈게요?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많아요. 그럼 이게 신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날 수도 있는데 못 나면 다른 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오파스넷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정고점이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뭐 오리콤이라든가 아니면 부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살짝 들었다 놨어요. 올라온다니까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가 만약에 요번에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중에서 하나 뭐 선거자금 이런 거 걸리거나 하여튼 뭐 그러잖아요. 불법 선거자금 그런 쪽으로 선거받으면요. 그 선거 비용 400억 국고 지원 받은 게 있대요. 그거 민주당에서 토해내야 된대요. 그 민주당 망할 수도 있다잖아요. 실제로. 이 큰 사건이라고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우리 떨어졌으니까 지금 대응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항상 그래요. 이쪽에선 불이 나갖고 난리가 났는데 저쪽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사이익 수혜자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여당과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보, 보수, 왼쪽, 오른쪽, 그죠? 근데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잘못되면은 한동훈 씨는 이제 누구예요? 여당 쪽에서 보수 쪽에서 반사이익을 입는 사람이고, 그죠? 네. 그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사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겠죠. 그게 누구겠어요? 친문? 친문은 아니죠. 여자분들은 정치를 잘 모르셔서 친문이 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지지그룹, 그죠? 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친 이재명으로 돌아선 사람 많죠. 네. 하여튼 그럴 때 보면 동작 진짜 빨라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대통령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쪽은 끝났고. 그럼 누가 수혜를 입느냐? 김동연, 이낙연입니다. 김동연 씨는 이번에 어렵사리 경기도지사 됐죠. 그리고 이낙연 씨는 이제 뭐예요? 전에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씨한테 져가지고 2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의혹, 그 다음에 뭐 증거 자료가 쏟아질수록 이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서로 이렇게 배드민턴 아시죠? 배드민턴 참 좋은 운동인데 배드민턴 치듯이 아파 갔다 오면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반사이익 수혜주가 여당과 야당에 각각 있는데 여당 쪽에는 한동훈, 야당 쪽에는 이제 김동연, 이낙연 씨게 된 거예요. 이 중에서 많이 못 간 게 이제 김동연 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배드민턴이 이쪽에서 공 날리면 저쪽에 다시 받아치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동훈 쫙 가다가 저쪽에서 받아치면 이낙연, 김동연 이쪽에서 또 확 치면 이제 한동훈 아니면 이제 오세훈 씨게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식으로 촥 하면서 네. 배드민턴이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으면서 네, 그죠? 네. 어쩔 때 스매시가 날라올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공이 막 날아다니는 그러면서 테마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동훈 씨 테마주가 지난주에 먼저 시동을 걸고 오늘 그 PM풍년이라고 PM풍년은 잘 아시겠지만 누구예요? 저기 김동연 씨 테마주거든요. 작년에 이만큼 갔어요. 작년에요.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만큼 갔어요. 20% 넘게 급등했다가 17%로 끝났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조금씩 움직였어요. 목요일, 금요일, 오늘 뽑아버렸어요. 자, 김동연 씨 테마주 이렇게 급등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이재명 씨한테 치명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지난 대선 때 원래 윤석열 씨는 정신이 아니었죠. 근데 윤석열 씨를 키워준 사람이 민주당의 그 추미애라는 분이죠.
추미애 씨가 키워줬다 그런 조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설프게 그 윤석열 씨를 괴롭힐 때마다 윤석열 테마주가 실제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학대를 받을 때만 올라갔어요. 이 원리를 잘 아시고. 그럴수록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뭐 이제 대선 후보로 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씨는 이제 검찰 조사 받는 거니까 그거랑 약간 다른 걸 수 있지만 대신에 이재명 씨가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께 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얘기, 치명적인 얘기가 나올수록 PM 풍류는 날개 돋친 듯 김동연 테마주도 올라간다. 이 원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코메로 저기 SG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옛날 이름은 SG 충남방지, 그죠? 네. 요게 작년에 갔었어요. 근데 오늘 낙폭과대를 만회해 보려고 장중에 28%까지 급등했다가 13%로 끝났어요. 거래도 좀 있죠. 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메론. 네. 코메론이라는 회사가 바닥 잡고 있었는데 오늘 10% 이상 급등했었어요. 7%로 끝났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김동연 테마주를 많이 간 거 딱 두 개만 꼽으라고 하면 PM풍년과 코메론입니다. 이런 게 있고 두세 개만 더 얘기 드릴까요? 그리고 대연이라고 있어요. 대연은 이게 옛날에 2011년도에 문재인 테마주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급등했던 테마주가 대연이에요. 저희 방에서도 이거 전혜원 매수 종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많이 가서 4배 간다 그래요. 1,000원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4,000원까지 갔어요. 4배 갔어요. 진짜 저희 방에서 꼭지서 팔았거든요. 밑에 사가지고. 근데 그때 거래가 이만큼 더 이게 옷 만드는 회사예요. 네. 지금은 뭐 최근에 조용히 있었는데 오늘 잘 보시면 들었다 놨다 합니다. 김동연 테마주로 들었다 놨다 생각하십니다. 신신제약이 예전에 저길로 움직였어요. 뭐 코로나 때 뭐 간 것도 있지만 이게 신신제약이 원래는 어디야?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이제 세종시 관련주였거든요. 세종시 관련주로 이제 조금 갔어요. 조금 가다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도 별로 안 좋고 그죠? 신신제약에서 파스가 잘 안 팔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파스를 가끔 쓰는데 신신제약 거 쓰거든요. 파스가 잘 안 팔리다. 주가가 별로 안 좋아서 신신제약이 파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좀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오늘 살짝 올랐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동연 씨 테마주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좀 됩니다.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의심이 좀 돼요.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 더 있는데 못 가죠. 그래서 김동연 씨 테마주가 오늘 세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낙연 씨 있죠. 이낙연 씨는 지금 국내 없고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 테마주는 대표적인 게 남순환님이죠. 쳐보면 되죠. 오늘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8%. 4%로 끝났고 서원 있죠. 서원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어제도 그렇죠. 금요일에도 급등했고. 근데 서원은 재료가 두 개예요. 이게 구리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리 뭐 부족하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낙연이었어요. 여기도 이낙연 테마주 왔던 거. 근데 구리도 되긴 돼요. 이해가시죠? 이구산업 같은 것도 오늘 급등했으니까 구리로 간 것도 맞는데 이낙연도 맞아요. 그 다음에 주연테크 이게 이낙연 테마주로 급등했던 거였었거든요. 과거에 네? 이낙연주 지금 오늘 이것도 낙폭과대주인데 27%까지 급등했어요. 장중에요. 거래도 좀 이제 보이죠? 그리고 남아산업, 남아토건 이것도 오늘 쭉 끌어올렸다 떨어졌는데 남아산업도 재료가 두 개입니다. 왜 두 개냐면 이제 그 주말 동안에 무슨 레고랜드 뭐 부실 뭐 그 얘기 나오고 이제 이제 채권 시장 뭐 위험하다 건설주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가 막 나왔죠. 정부에서 이제 일요일 날 그 고위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잖아요. 그래서 50조 원 채권 펀드라고 해서 채권 안정 펀드 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건설 시장에 이제 유동성 공급해 주는 거에 망하지 말라고
건설사들이 돈을 이제 빌릴 때 돈을 잘 못 빌리니까 그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아주려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 건설 토목 관련주의 남아산업이랑 남아토건이 급등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낙연 테마주도 맞는데 재료가 그러니까 아까 성원처럼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18%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이낙연 씨도 돼요. 두 개였던 거. 이거하고 남아토건. 여러분 항상 아셔요. 재료가 두 개가 아니에요.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거든. 어쨌든 없을 수도 있고. 재밌어요 이 바닥이. 남아토건도 들었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낙연 씨 테마주들이 좀 들었다 놓은 게 있어요. 다 100% 들었다 놓은 건 아닌데 들었다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 위기에 빠짐으로 인해서 대선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쭤볼게요. 자, 이낙연 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씨하고 대선 경선을 작년에 치렀을 때 2위였죠. 그 다음에 김동연 씨는 나중에 뭐 처음에는 이제 뭐예요, 민주당 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다가 나중에 안 좋게 나왔죠. 막 이제 욕하다가 나중에 이재명 씨 손잡고 다시 막 뭐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처세술의 달인인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지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거를 이어받을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가 솔직히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대놓고.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김동연, 이낙연 씨 테마주가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누가 저기 뭐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누굽니다 이런 거는 정치 그 방송하는 유튜브 그런 데 가서 얘기하시면 되고, 전 주식 방송이니까 주식 얘기만 하자고. 누구 지지하시건 그럼 그쪽 가서 하시고. 근데 만약에 딱 보기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놓고 국민적 전체로 봤을 때. 근데 테마주를 보니까 김동연 씨 거하고 이낙연 씨 거 움직여요. 자, 그러면 질문. 네. 둘 중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 반사 이익 수혜주로 김동연, 이낙연 테마주가 움직인다면 둘 중에 누구께 더 많이 갈 수 있을까요? 이낙연 1번, 김동연 2번. 찍어보시죠. 앞으로 이제 테마주가 이재명 씨가 잘못된다는 전제하에 테마가 형성된다면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로 누구께 더 세게 움직일까요? 이낙연 씨는 1번, 김동연 씨는 2번. 공짜니까 막 찍으셔요. 부담 갖지 마세요. 막 찍어보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2번? 2번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찍어주셨으니까 제가 힌트 드려야죠, 그죠? 네. 김동연 씨 고향은 충북 음성이랍니다. 난 얘기해드렸어요. 충북 음성. 네. 거기 고추 유명한 데 아니냐고. 별로 안 유명해요. 진짜 고추는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 저기 안동인가? 안동에서 고추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동. 충북 음성에서는 고추를 생산하긴 하는데 옛날에 그냥 그래서 그런 거지. 옛날에 제가 그쪽에 아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음성 군청에 다니는 분이 하나 있어서 얘기하다가 알았는데 옛날에 뭐 고추 아가씨 뽑아가지고 막 그랬대잖아요. 근데 처음에 고추 아가씨가 아니었대요. 고추 아저씨였대요. 미스터 고추인가? 네. 그걸 뽑았는데 거기서 1등하면 공무원도 시켜주고 막 그랬대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 봤거든요. 그 사람이 초대 미스터 고추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음성구청 공무원으로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다니시나 모르겠네. 별의별 다 하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참고하실 것도 아니고. 고향이 충북 음성이랍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공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알고는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제 밤새 찾으실 텐데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쉽게 찾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김동연 씨가 살아온 그 길을 보면은 어디에서 테마주가 움직일지 뻔하거든요. 대선주는요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정책주가 아니라 인맥주가 먼저 움직여요. 근데 저분은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본인이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흑수저? 네. 그럼 뭐 하겠어요? 학연, 지연, 혈연 고기를 잘 파보면 돼요.
여기까지.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는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는 이제 좀 사놨어요. 사놨는데 없는 분들 더 매수를 시켜 드리든지, 그 다음에 김동현 씨 것도 갖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 더 살까 싶어요 지금. 네. 이낙연 씨 거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이게 아까 2번을 많이 찍어주셨는데 김동현 씨를 많이 찍으신 거죠.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낙연 씨는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테마주가, 이낙연 씨 테마주가 의외로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토건을 보시면 많이 갔죠. 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전 정부에서 북한에 퍼준다고 해가지고 많이 간 거고, 이재명 저기 이낙연 씨 테마주로 많이 가시는 건 여기라고 하죠. 여기세요. 여기. 그리고 아까 남아산업 여기요. 여기. 사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남선알루미늄 옛날에 많이 갔죠. 이만 남선알루미늄 우선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더 많이 갔잖아요. 서원, 아우 뒤에 이만큼 갔어요. 1,000원 정도 있다가 4,000원까지 갔으니까 4배 간 거죠. 주연테크, 아우, 별로 안 간 것 같지만 많이 갔어요. 작년에 막판에도 많이 가고, 이거 뭐 저기 선보산업 이런 거 네? 많이 갔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3부 토건입니다. 네.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많이 갔고. 김동현 씨 테마주는 솔직히 PM 풍년, 그 다음에 포메론 정도. 네. 포메론이 몇 배 갔느냐? 여기 대충 9,000원, 만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만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2배 간 거예요. 2배. PM 풍년은 이게 1등이었는데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4,000원, 4,500원, 거의 5,000원. 네. 그래서 5,000원 잡고 계산이 좋게 한 3배 갔어요. 3배. 네. 3배짜리. 물론 지지율이 별로 안 높으셨으니까. 네. 3배 갔으니까 뭐예요? 많이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동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낙연 씨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낙연 씨는 앞에서 테마주가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낙연 씨가 그러면 민주당 다음 대선 후보 나와서 나이가 뭐 한 번도 나오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네.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나와서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테마주가 또 그렇게 많이 갈 거다? 그건 모르겠어요. 한 번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네, 그거라니까. 항상 그 세력들은 새 거를 좋아해요. 새 거. 뉴 페이스. 새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씨보다는 상대적으로 김동연 씨가 새 얼굴이니까 그쪽 관련주들이 많이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김동현 씨 테마주를 찾는다? 잘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라? 그 소리 아니에요. 잘 안 나올 거예요. 언제 가는 줄 아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휙 올라가요. 네. 작년 3월 달에 윤석열 씨 테마주가 딱 그랬어요. 이러다 갑자기 순간 확 올려버렸어요. 그때 주시장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기는 좀 거는 기대가 뭐냐면, 장이 이렇게 좀 그죠? 돈도 안 들고 수익 내기 좀 답답할 때, 요즘에 테마주들도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세력들도 요즘에 바꾸는 것 같아요, 진짜로. 부장 죽어서. 네. 세력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네. 작은 돈 굴리는 사람이 답답하겠습니까? 큰 돈 굴리는 사람이 답답하겠습니까? 큰 돈 굴리는 사람이 더 답답하죠. 규모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럴 때 대선주가 좀 움직여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 어디 이제 돈 될 만한 데가 보이면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낙연 씨 거랑 김동현 씨 테마주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까 배드민턴 치듯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오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PM 풍년이 원래 이 종목의 김동현 테마주 우두머리였는데 직전 고점은 여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동연 테마주건 뭐 이낙연 씨 거건 한동훈 씨 거건 매수할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막 갑자기 정고점 향해서 돌파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으니까. 그럼 이런 얘기 해드리면 분명히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인간들이라고 하죠. 네,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들이냐면 욕하는 거예요. 이거. 웃기고 있네. 대선이 아직도 뭐 4년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4년 6개월 정도 남았죠. 네. 벌써 간다고 웃기고 있네. 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인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태자를 걸 때가 있는데 예, 가요. 전 정권 때는 안 갔는 줄 아세요? 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때 안희정 씨끼 움직이고 막 그랬어요. 네? 감옥 가서 그렇지. 모르시죠? 처음에 안희정 씨께 제일 많이 왔었다니까. 나중에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그죠? 네. 정치 인생이 끝나고 그랬죠. 네. 아무튼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뭐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방산주 얘기하려다가 금요일날 방산주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죠. 방산주 중에서 방산주들이 지금 이제 올라갈 만한 이슈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군사훈련, 호국훈련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시진핑 사면임을 이제 통과시키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끝났어요.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가능성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날 아침에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보통 하게 되면 6시, 7시 그때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갑자기 북한 속보 이러면서 핵실험 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기사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관련해 가지고 방산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스페코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뭔가를 하고 있긴 있거든요. 네. 지금 투매하고 나서 이러고 있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북한이 핵실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핵실험 안 하고 이게 떨어지기 전에 차트가 기가 막혔어요. 한번 쏠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핵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거래 보세요. 막 스펙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그거 아세요? 스펙거 본사가 충북 음성에 있는 거? 난 얘기해드렸어요. 충북 음성군 소이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한번 가봤는데 현대중공업 태양광에서 옛날에 사업부였는데 거기하고 스펙코하고 같은 저기 정문서요. 공장 정문이 똑같아. 그 스펙코의 저기 본사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저기 모회사가 3위각기예요. 3위각기 피아노 고기도가 되고 3위각기 본사가 걸로 돼 있었고 지금 바꿨나 모르겠다. 네. 거기라니까요. 수혜주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실험 안 하고 저기 하니까 버벅거리다가 6월달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그래갖고 훅 빼버린 거예요. 한 방에 9,500원에서 5,500원까지 확 내려. 지금은 4,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조정을 좀 거칠게 받긴 했지만 한참 됐잖아요, 그죠? 한 5개월 지났는데요. 네, 이것도 잘 보세요. 낙폭과됩니다. 그죠? 빅텍이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죠. 그죠? 네. 한방 쏠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아셔야 되는 게 빅텍은 가면 가는 건데 안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투리인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놨어요. 이 자리에서 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 안 사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안 사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 이제 지금 한 얘기 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트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보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맨날 북한이 뭐 이것저것 훈련하고 뭐 뭐라 하는데 가지도 않는데
이러다 떨어지면은 여기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안 사요. 폭락할까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빅테크 언제 사느냐? 항상 여기서 사더라고. 올라가면 돼. 여기서. 아니면 여기. 꼭지죠. 여기. 기가 막혀요. 여기서 사요. 옛날에 어떤 데는 옛날이 아니라 항상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다 손절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모는 사람들이지. 보면 꼭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얘기를 해줘서 알아요. 예, 보면 꼭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개인들도 그렇고 왜 여기서는 갖다가 확 몰빵할까요? 북한이 확실하게 뭐 도발했거든요. 핵실험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도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산 거예요. 그러면 꼭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20%막 15%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사서 물려갖고 끌려다니다 손절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도발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산주를 사시되 이럴 때는 이제 스페코나 뭐 빅텍이나 이런 쪽이 있고 현대로템 쪽이 있죠. 이거 여기. 현대로템이 조종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북한이 핵실험하면 가지 않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원래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어디 뭐 도발하잖아요. 그러면은 갔느냐? 아니요. 현대로템에 이런 거 잘 안 갔어요. 원래. 그리고 최근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큰 호재가 나와서 이 무거운 그죠? 중대형주가 이만 10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7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조종 이제 하는 거지. 이해가시죠? 이거보다는 가벼운 거, 낙폭과대주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빅텍은 좀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면 잘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페코는 한번 사보시는 거 어떠세요?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언제 갈 줄 알고 사요? 한일단전은요. 그런 게 뭔데요? 여기도 지금 애매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산주를 추천하면 잘 안 삽니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샀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난 책임 안 질 거니까. 방산주는 제가 무방에서 옛날부터 추천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사람들이 들고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길래 나는 무방에서 방산주 추천하거나 사라고 적극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좀 만들어놨다, 좀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사라고 얘기 안 해요. 감당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북한이 도발하면 안 그래도 증시도 어려운데 더 폭락하는 거 아니냐, 안 좋은 생각하실까봐 방산주 얘기 드린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할 낌새가 보이거나 도발했다 그러면 어머 어떻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손실 더 나는 거 아니야? 내 계좌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딱 그 뉴스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수혜주는 누구지? 이렇게 아셨죠? 네. 그거는요 돈에 미친 주식에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그죠? 네. 좋은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쟁이가 되는. 주식쟁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네. 진짜 제대로 된 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돌았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죠. 수혜주는 누구지? 딱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하고 달러가 확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네, 애매하니까 오늘 밤에 뭐 또 저기 나스닥 지수 쳐다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미니 선물이죠. 0.5% 상승.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0.8% 선물인데 미국이 지금 장 개시 시작하기 직전인데 지금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S&P 500 미니 선물. 네. 나스닥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괜찮은데 이 상태로 해서 오늘 좀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그럼 내일 우리나라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좀 안정을 찾겠죠. 지수가 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자리만 좀 잡아주면요 테마주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방산주하고 대선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자꾸 요즘에 왜 대선주하고 방산주의 무결도서 얘기를 하냐면 장이 애매모호할 때 대선주하고 정치 테마주하고 방산주가 움직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냥 관심 갖고 보시라고요. 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김 실장님이 레고랜드 발 정부 체험펀드 확대 수혜주, 뭐 건설 리모델링, 뭐 시멘트 이런 거 얘기하신다고 하거든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시멘트하고 리모델링 관련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건설 쪽 건설 뭐 리모델링하고 뭐 저기 재건축 이런 거에 좀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네. 주식도 잘 하시는데 그쪽에 좀 잘 아시는 분이라서 아마 얘기를 좀 잘 해주실 것 같으니까 네. 그쪽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편히 푹 쉬시고 네, 내일 또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